제가 말씀드렸죠. 밀라노 데르비의 결과가 뭐든 간에 찬영은 온다. 네.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만 주원 형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간다. 네. 그리고 이 경기 인테리어가 이길 거다. 그래서 내가 들어간다라고 예언했고 그대로 됐습니다. 네. 네. 언제 얘기했죠 그 얘기를? 경기 전에. 얘기했죠. 경기 지금 시작하기 전에? 금토 그 전에. 아니요, 아예 전에. 금요일쯤에 제가 찬영을 부를 예정이다. 그랬더니 야, 그거 내가 들어간다. 네. 그리고 인테리어가 이길 거다. 네네네.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SL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나왔잖아요. 네, 스트라이프.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형이 콘테에 대한 어떤 그 비난의 수준이 너무 제가 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나온 것도 있거든요. 너 콘변 그만둔다며. 콘변은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에는 제가 그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제가 그 방송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제 마음과는 좀 다르게 좀 거기서 좀 콘테하고 선을 긋는다. 아하. 이렇게 제가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너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또 형이기도 하고. 만약 동생이었으면 야, 너 개소리 하지 마라. 너 콘테 근데 아는데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너 인터밀란 팬이고 하기 때문에 아는데 이 정도로 비판하는 거는 난 너무 심하다. 형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겠지만 또 저보다 형님이시니까 제가 이런 말을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빠지겠다. 물러나겠다. 뭐 이런 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콘테가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형의 얘기가 맞은 거다. 뭐 그렇죠. 이 발언 네. 굉장히 거슬리지만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솔직히 존나 거슬리거든요. 다 받아드립니다. 다 받아드립니다. 네. 괜찮아요. 네. 네. 이 정도면 솔직히 스쿠데토 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은 모르죠. 왜냐면 남은 경기 지금 아직은 모르죠. 그러면서 미소가 굉장히 많이 번져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저 진짜 개오랜만이잖아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쵸. 왜냐면 2009, 2010 마지막이야. 그럼 11년만. 네. 11년만. 근데 이제 그거를 해도 사실 저는 사실 본전보다 약간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콘테가 받는 돈을 생각하면 왜냐면 챔스 4위 그게 너무 크죠. 그래도 리그 우승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혀야 상세가 되는 거 아니야. 챔스 4위 광탈과 그다음에 예. 리그 우승이랑 합쳐져야 평타 정도가 되는 거죠. 받는 돈을 생각하면. 만약에 콘테가 돈을 거기다 한 10분의 1 받고 있어. 그럼 저는 최고의 감독. 네. 그러나 최고의 감독이라고 말하기엔 돈을 너무 많이 받아요. 10분의 1이면 K리그 수준 아닌가요? 아니지. 15억인데? 감독 연봉 15억 주는 데가 있나? 없지. K리그에서? 없지. 네, 네.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받아 콘테. 야, 내가 괜히 욕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래도 리그 우승이라면 진짜 콘테 변호사 되고 싶다. 그러니까 수입료가 얼마야? 예. 그러니까 리그 우승을 하게 되면 그건 박수 쳐주고. 콘버진가요?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챔스에 대한 실패는 있지만 네. 어느 감독이 다 성공합니까? 사실 뭐 리그 우승 그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리버풀도 클럽 감독도 처음에는 챔스 우승 못했어요. 그러다가 리그 우승하고 그 다음에 또 챔스 우승하고 단계적으로 챔스 준우승, 챔스 우승, 그다음 리그 우승. 그러니까 그게 네. 챔스가 먼저였었죠.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지금 인터밀란이 챔스 토너먼트도 못 올라가고. 뭐 8강, 4강도 못 가고 떨어진 건 충격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단계를 봤을 때는 콘테의 지금의 어떤 단계가 대단하다. 인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첫 술에 배부릅니까? 그리고 리그에서 사실 유베가 워낙에 10년 가까운 네. 시간 동안 이 철옹성처럼 스쿠데토를 지켰기 때문에 이걸 깨는 거는 대단한 업적이 아닌가. 뭐 의미는 있죠. 네, 나름. 결국 이런 걸 깨고 리그 네. 우승을 한다면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콘테의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철학, 축구 철학 내지는 플랜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것이고. 아니 그건 아니죠. 계약 끝나면 빨리 나가야 돼요. 그 돈을 계속 줄 수는 없어. 지금 애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네. 지원을 해줄 것이고 돈은 어디서 또 끌어올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인수협 현돈이야? 근데 뭐 나한테 그런 걸로 좀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경기도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경기 굉장히 잘했죠. 예. 잘했군요. 잘했죠. 콘테 전술도. 그 제가 지난주에 아마 SLC가 돼서 콘테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잘했다고.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뭔가 진화를 한 것 같다. 갑자기 몇 번씩 경기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음. 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네. 그동안 전혀 없었지만 네네네네. 생기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경기도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이제 전반기에는 이제 인테르가 졌죠. 네. 1대1로 패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 후반기에서는 이제 밀란 홈으로 쳤는데 0대3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래서 합산 스코어가 4대2가 됐습니다. 4대2가 돼서 만약에 두 팀이 승점이 같다고 하더라도 상대 전적에서 인테르가 우위이기 때문에 인테르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맞이한 건 맞고 그다음에 밀란이 이제 리그에서 2연패를 한 게 지난 2019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2년 만에 이렇게 된 건데 그때 이제 라치오랑 유베한테 지고 한 달 정도 있다 그 아탈란타랑 경기에서 5대0 3사가 났거든요. 물론 이때도 다 감독 피올리였습니다. 피올리 감독이었었는데 그 생각해 보면 코로나 브레이크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재개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밀란이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코로나 지금까지. 세계관 최강자니까. 네. 근데 이게 참 밀란도 운이 없는 게 이게 시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1년을 잘하면 우승하는 건데 맞아요. 이게 중간부터 중간까지 그렇지. 딱 잘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힘이 약간 빠졌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약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밀란이 확실히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졌다. 이 팀이. 좋았을 때보다. 좋았을 때보다 확연하게 떨어졌다. 그건 지난번 경기였던 스페지와의 경기할 때도 약간 그런 부분이 2대0으로 나왔었는데 그 경기에서 밀란이 주전급 멤버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레벨이 지난 경기들 잘 나갈 때에 비해서는 막 확연히 떨어졌다라는 게 나왔었고 그거 보고 콘테 감독이 생각을 했겠죠. 야 스페지아 애들도 저렇게 뛰는데 야, 우리는 일단 12km씩 뛰는 애가 셋이나 있는데 14씩 뛰잖아 브로조비치는. 아니 셋이나 있는데 그럼 우린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 양상이 딱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차이가 이 경기에서 이제 너무 많이 좀 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밀란 입장에서 또 악재가 하나 또 있었죠. 베나세르가 부상당해서 이제 이 경기 못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날리가 나왔는데 제가 우리가 토날리 영상도 한번 따로 찍었었고 맞아요, 따로 찍었어요. SN 시간에도 제가 자주 몇 번 다뤘어요. 얘기했었고 네. 얘는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 문제가 있다. 수비를 잘 못한다. 근데 이 경기에서도 이 상대 미드필더들이 그렇게 많이 뛰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토날리 선수가 수비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이걸 못 해주면 캐시에가 혼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날리가 위로 올라갔을 때 공격적으로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경기에서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캐시에 선수가 해야 되는 일이 수비는 수비대로 봐야 돼. 태워 올라가면 거기 커버해야 되고 토날리 빠지면 토날리 빠진 공간에 자기 커버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중앙 지역에 선수가 많이 없으니까 공격 숫자 중앙에서 공을 받아줄 측면에서 공이 왔을 때 받아줄 선수가 부족하니까 내가 그것도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 과부하지. 캐시에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버텨낼 수가 없어요. 안 그래 저쪽 애들은 한 경기에 뭐 12, 13km씩 뛰는 애들이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미드필드에서 굉장히 열세인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이 드릴 수 있겠고 지쳐있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밀란이 잘 나갈 때 보면 기동력이 굉장히 앞서는 빠른 축구를 구사했어요. 공을 굉장히 앞에 딱딱딱 해가지고 앞까지 전진을 시켜놓고 거기서 뭐 슛을 때려서 골을 넣던 아니면은 박스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상대가 급하게 달려서 파울을 보면 페널티킥을 얻어내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장면 자체가. 물론 이건 저는 피올리 감독이 그러니까 레비치를 선발로 기용한 것도 약간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레비치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되게 못했었는데 뭐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3선에서 2선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원래 차라놀루까지 연결이 돼야 차라놀루가 보고 앞에 찔러주는 패스를 넣는데 그게 안 되더군요. 이 경기에서. 결국엔 토날리에서 차라놀루 연결되는 게 어려우니까 결국 차라놀루가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빠르게 공격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을 못 잡고 그냥 느리게 공격 진행이 그냥 계속 느리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느리게 진행이 되니까 인테르가 지금 수비가 굉장히 아예 자리가 잡혀가지고 굉장히 수비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밀란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속공이 안 되고 그럼 지공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찬스 메이커들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잘 들어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이브라히모비치 머리로 긴 패스를 보내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근데 꽤 위협적이긴 했어요. 나름 그래도 이 선수들이 이브라가 워낙에 개인 역량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 초반에 잠깐 그걸로 인해서 찬스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그 후반전에 시작하면 전반에 이제 실점을 하고 나서 후반전 1대0 상황에서 이제 후반전 시작했을 때 한 15분 사이에서 이제 밀란이 결정적으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간 슛이 한 3차례 정도 있었거든요. 이브라가 2번 했었고 토날리가 1번 했었고 근데 여기서의 슛들은 물론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위협적인 슛들이긴 했는데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위치에서 쏘는 슛이냐? 는 아니에요. 거리가 골밑이라서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한다누빗이 선방 물론 잘한 거예요. 굉장히 선방을 결정적인 선방을 해내서 그걸로 지켜낸 건 맞는데 그것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서 슛을 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네. 여건이 안 만들어진 거죠. 반면에 인테르는 슛 숫자는 두 팀이 거의 비슷비슷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골문 안으로 들어간 슛 숫자는 아마 밀란 쪽이 더 많을 거예요. 8개였나? 8개, 6개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온타겟. 6개, 4개였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1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일단 밀란이 공격하는 거 받아주고 그 다음에 빠르게 역습을 카운터를 치는 거 이거 자체가 최근에 라치오전도 그랬고 뭐 유벤투스랑 경기할 때도 그렇고 되게 잘 먹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에릭센 선수하고 페리시치 선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페리시는 그 욕을 많이 하시지 않았었나요? 굉장히 욕을 많이 했죠. 네. 사람이 아니었죠. 네.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예. 근데 라치오전에 공격을 안 시키니까 오히려 뒤쪽에 약간 좀 굉장히 잘했어요. 아하. 근데 이 경기는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도 공격을 많이 했는데 괜찮더군요. 어떤 그 콘테의 어떤 지도력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에릭센이랑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콘테가 잘 만든 거죠. 콘테 잘 만든 거죠. 인정합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콘테가 좋지 않았을 때는 네.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했었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도를 해본 거지. 해봤는데 안 되나? 좀 더 해보자. 안 되네. 내가 안 된다. 해가지고 변화를 주면서 팀이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성적도 좋아지고. 네, 콘테의 역량이죠. 그렇죠. 네. 그거를 시즌 초반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콘테가 우리가 콘테 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고집스럽다. 그 고집을 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고집스러움이 안 됐을 때는 빠르게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네. 콘테가 대단한 용기를 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용기가 있다는 것까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빠르진 않았어. 네, 빠르진 않았어요. 용기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 네. 그것까지는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위치가 사실 토날리 선수가 있는 위치거든요. 미드필드는 토날리가 있는 쪽이고 오른쪽에 이제 칼라브리아가 있는 쪽인데 그게 희한하게 칼라브리아랑 페리시치랑 사실 이번 시즌 보여준 폼만 놓고 보면 칼라브리아가 훨씬 그래 있는데 칼라브리 좋잖아요. 이 경기에서는 페리시치가 좀 더 잘 플레이를 진행을 했었고 결국 토날리로부터 수비적인 지원을 거의 못 받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에릭센이 이제 그 좌측 하프 스페이스 지점을 계속 이제 파고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도 칼라브리아가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왜 그런 자. 그 알듯 모를 듯한 그런 미소를 짓는 거지? 스쿠데토 가능성 얼마 보시나요? 솔직히 지금 51%까지 왔다 봅니다. 51? 지금 밀란이 많이 흔들리는데 너무 영내발이고 너무 이거는 영내발이야. 거의 90% 이상을 봐야 돼요. 뭘 90%야? 경기가 얼마나 남았는데? 이게 진짜 이거 콘테를 잘 몰라서 그래. 뭘 솔직히 몰라서 그래? 세리아 전문가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축구를 많이 보고 깊게 보고 지금 분석 보세요. 사실 이 지금의 그 찬이오 분석 저하고 엇비슷하거든요. 근데 분석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뭐 어떻게 분석했는데? 인정할 네. 부분인데 네. 콘테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콘테가 한번 뭘 잡으면 잘 안 놓쳐요. 네, 그게 막 놓치는 감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올라왔을 때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티는 능력도 충분히 있어요. 옛날에 유벤투스에서 막 그 매년 우승했을 때 매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답답한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 경기 힘든 경기도 있었는데 그것을 안 내려오더라고. 위기 상황 속에서 잘 놓치는 감독이 아닙니다. 콘테가 한번 잡았을 때는. 네. 그럼 왜 챔스는 기회가 왔는데? 기회가 안 왔다. 못 잡았었지 그때는. 뭘 못 잡어? 그러니까 카운터로만 잡으면 되는 건데. 아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안에서는 잘 뭔가 안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는 거기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때는 일단.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불안정 상태였다. 그럼 작년에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 왜요? 올라갔는데 왜? 아니 왜 놓쳤죠? 형 결승의 무대는 다르죠. 결승 무대는 단판 경기고 변수가 많다 이거야. 근데 어쨌든 결승까지 갔잖아요. 콘변으로 다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취직하나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1위 올라갔어. 근데 1위 올라갔다가 그냥 순식간에 미끄러지는 그런 팀도 있잖아요. 그걸 못 지켜내고 잠깐 톡 올라갔다가. 네, 고지를 선점을 했을 때 지난 시즌 인테르 지난 시즌 인테르 왜 고지를 선점했나요? 1위 올라갔었는데? 그랬었어요? 네. 콘테가? 네.
왜 그랬대? 그때 1위 올라갔었어? 네. 1위 했었지 유배랑 지난 시즌에 계속 그러다 이제 내려왔죠. 그러다 이제 쭉 떨어졌죠. 예. 아쉬움이 있죠. 아니 근데 뭐 전 이해합니다. 네. 아, 받아들여요. 아 이제 이겼으니까. 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네.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저도 거기 희망을 걸어봅니다. 왜 그랬지? 예. 콘테가?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럴 사람이 아닌데. 51% 본다고요. 네. 51% 봐요. 사실 여러분 이거 자세한 리뷰는 사실 SL에서 찬영이 또 되게 자세하게 좀 풀어주시거든요. 네. 그 콘테에게 한마디 하시죠. 콘이 형. 형인가요 아직? 이게 원래 여기까지 이기면 제가 콤버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콘 네. 버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콤버까지 하기에는 너무 좀 너무 없어 보이고. 아, 그래요? 너무 좀 무례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콤버 형. 네. 콤버 형. 아, 형 경기 끝나고서 인터뷰를 봤어요. 인터뷰도 좋던데. 네. 확실히 사람이 그 처한 상황과 예. 자리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것 같아. 형 인터뷰 보니까 오래간만에 인테르 빠로서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인터뷰였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해줬으면 좋겠고. 올해 가나요? 예? 쭉 가나요? 형에 대한 믿음이 2경기가 더 생겼어. 그래서 아탈란타전 전까지 형에 대한 욕을 안 할게.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형이 왼쪽 팔에 계속 꿈틀꿈틀거리면서 네. 경련이 오는 것 같은데. 감독님, 뭐 갑자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었고 드디어 안정을 찾고 감독님이 다시 한번 세리아 무대를 재패하는 그 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앞으로 감독님의 어떤 철학과 고집대로 쭉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시죠? 저 지나가는 사람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얘네 지금 연봉 월급 못 받는 지 좀 됐거든요. 네. 이게 뭐 이렇게 그래. 협상하고 이런 식으로 월급 못 받는 지 좀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3월달에 이제 미뤄둔 월급 다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 생겼나? 애들이? 아 돈을 못 받으니까 헝그리 정신이 생겼나 애들이? 지금까지는 인텔 또 복지 제국 아닙니까? 엄청나게 좋죠. 라노키아 같은 애들 10년씩 데리고 있고. 예. 그래서 애들이 배태지가 불러가지고 좀 나태한 생활을 하다가 축구도 나태하게 하다가 갑자기 돈이 안 들어와. 확 세게. 물론 자기들이 벌어놓은 돈이 많죠. 어마어마하니까 예. 생활에 문제는 없겠지만 갑자기 돈이 왜 안 들어오지? 막 이러고 있다가 뭔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것이 아닐까. 네. 정신 자세가 다르는 건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조심스럽게 뻘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찬우 형의 방송에 대한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저희도 밀어서 지급하겠습니다.